안녕하세요. 넷스 대한민국 지부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이욱 교수입니다. 2024년 넷스 스튜던트 오디션 공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메일로 그리고 PDF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드렸지만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생 등록은 1월 1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실 수가 없는데요. 마감이 2월 5일입니다. 그래서 2월 5일까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 있는데 일단은 학생들을 지금 준비시키기 앞서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 국제 콩쿠르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참가 자격 조건은 하와이주, 미국,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서 넷스 정회원인 교사에게 현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은 모두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은 혹시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 이 국제 콩쿠르를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뉴저지에 살고 있는 선생님 그리고 뉴저지에 살고 있는 한국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거주지가 이스턴 리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리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미국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미국 제자의 경우에는 이 국제 콩쿠르에는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회원님들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생님께 배우고 있는 외국인 제자들도 참석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1월 1일이 되면은 오디션 now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등록이 될 텐데요. 그거는 1월 1일에 포탈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또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수료 지불은 그리고 등록은 2월 5일 미국 시간으로 저녁 11시 59분까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 2월 5일 오전 9시 59분이 될 텐데요. 미리미리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한 2월 초에는 2월 1, 2, 3일 내에는 끝내서 지체가 없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이제 카테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2023년 9월 1일의 학생 나이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나이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 내 제자가 몇 살인가를 파악하시는 게 아니라 2023년 9월 1일의 학생의 나이가 몇 살이었나를 통해서 나이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살인지를 보지 마시고 2023년 9월 1일에 몇 살이었나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레파토리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레파토리 변경하지 않도록 레파토리를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모든 곡은 암기를 해서 불러야 합니다. 오라토리오랑 칸타타의 경우, 클래식의 경우에는 악보를 들고 부를 수 있습니다. 비디오 제출 가이드라인은 녹화 장소는 리사이틀이나 라이브 오디션에 참가할 때처럼 전문적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콘서트가 있고 콘서트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그런 옷을 입고 부르시길 추천드리고요. 배경은 꼭 연주 홀이나 굉장히 전문적인 시설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은 배경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다든지 선풍기가 뒤에서 돌아가고 있다든지 등과 같은 정신을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배경은 조금 삼가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디션 이제 녹화를 하실 때 오디오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토튠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에코를 넣는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편집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기 반주와 그 다음에 오디오가 보정되어 있지 않는 보컬 마이크를 통해서 녹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반드시 정면을 향해야 되고요. 옆 얼굴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사선으로 하든지 하면은 안 되고요. 꼭 카메라가 정면을 향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비디오는 얼굴, 무릎 위 대부분의 몸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카메라 영상 녹화한 것을 보셨을 때 막 머리 윗부분이 잘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다시 녹화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피아노 반주자의 경우에는 피아니스트가 카메라에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보이도록 연주를 해주시고요.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그러니까 노래 선생님이 피아노를 반주하시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얼굴은 절대로 비디오에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 선생님 내 친구인데 그럼 저 제자 내가 뽑아줘야겠다라는 식으로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얼굴이 영상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ABC 대학교 선생님인데 연주하는 비디오 영상에 ABC 대학교 표지판이 있다, 로고가 있다 하는 경우에도 실격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뒤에 부분에 출신 학교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에 해당되는 힌트가 전혀 없도록 영상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용음악 연주의 경우에는 학생 자신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라이브 악기 연주자와 함께 연주하거나 해도 괜찮은데요. 그 백킹 코러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음을 담당을 한다든지 노래가 더블링이 된다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없어야겠습니다. 이 코러스인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비디오를 녹화를 하실 때 곡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 바로 노래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연주할 것인지를 소개를 한 다음에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용음악 카테고리로 하는 경우에는 Hi, my name is 김영희. I'll perform 비밀 by 박정현. 한글 원곡 가수 그대로 발음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은 클래식 예시인데요. Hi, my name is 박철수. I'll perform Il mio tesoro from Don Giovanni by Mozar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격 사유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이렇게 보이도록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에서 각 선택한 곡은 반드시 암기하여서 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을 보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뒤에 대자보 같은데 가사를 적어놓고 저 가사를 보고 노래를 하고 있구나라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래 전체를 다 불러야 됩니다. 뮤지컬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특히 16마디, 32마디만 부르는 추세가 있는데요. 모든 전곡을 완곡을 해야 된다는 점 상기해 드립니다. 이제 열심히 만드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 설정인데요. 반드시 일부 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설정은 NSA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한테 오픈되어 있는 비디오가 아니라 일부 공개로 올려주셔야 되고요. 곡의 제목 그리고 더 큰 작품의 제목이 적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위에 아까 전에 보시면 클래식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Il mio tesoro from Don Giovanni by Mozart라고 description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채널 제목에 절대로 학교, 교사, 학교 위치 등이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BC 대학교라고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ABC 대학교 유튜브 채널 등과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학생 이름은 들어있어도 상관없으니까요. 학생이 학생 본인 유튜브 채널에 비공개로 올리고 그 링크를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링크 제출 방법은 오디션 나우에서 1월 1일부터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곡은 예를 들어서 4개의 곡을 올릴 경우에는 4개의 각각 다른 유튜브 링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3곡이 있다, 총 4곡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그거를 한 비디오로 묶지 마시고 반드시 따로따로 영상을 올리시고 그 영상 링크를 학생 스튜던트 오디션 등록할 때 올리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때는요, 모든 선생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게 되는데 본인 제자는 심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코멘트를 남기실 때 물론 영어로 남기셔야 되는데요. 챗GPT 등을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훌륭하게 선생님께서 남기신 한글 비평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올리시면 되기 때문에 챗GPT 사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학생을 모욕하거나 낙담을 주는 코멘트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 점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이제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국제 콩쿠르에서는 뮤지컬 MT, 클래식 CL, 그다음에 스피리추얼은 이제 HJ, 상업음악 이제 한국에서는 실용음악이라고 하죠. CM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뮤지컬 시어터, 클래시컬, 그리고 이거 할 존슨이라고 이거는 이제 흑인 영성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음악 커머셜 뮤직 이렇게 나뉘는데요. 카테고리별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만든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그럼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여기 에이지 레인지랑 리밋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전부 만 나이입니다. 만 11세와 11세 이하 뮤지컬 시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제자가 11살이나 11살 이하인데 뮤지컬 시어에 참가하고 싶으신 뮤지컬 시어 오디션에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개의 대조되는 곡을 고르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살 그리고 11살 이하인데 클래시컬 콩쿠르를 나가고 싶다 하면은 또 2개의 대조되는 곡을 고르시면 됩니다. 대조되는 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곡의 빠르기, 곡의 성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실용음악이나 뮤지컬을 예로 들자면 발라드에 가깝고,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조금 빠른 업템포에 해당되는 곡을 고르시면 되고요. 클래시컬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스팅이 물론 이제 곡의 빠르기도 들어가지만은 약간 다양한 시대를 포함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곡이 옴브라 마이프 바로크를 대표하는 곡이라면은 두 번째 곡은 클래시컬 음악이나 모차르트나 아니면 비토벤 이렇게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로맨틱이라 슈버트, 슈만 하는 곡들, 작곡가들의 곡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브디바이드 카테고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카테고리 1, 2랑 여기 있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CM1, CM2 이거는 이제 상어음악, 실용음악이겠죠. 그래서 팝, 가요 등으로 이제 콩쿠르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CM1이면은 11살에서 11살 이하, 그리고 CM2는 11살에서 14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 1은 다 에이지 리밋이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으로 가볼게요. 고등학생은 똑같습니다. 3, 4, 3, 4, 3, 4. 그래서 MT는 뮤지컬 시어, CL은 클래시컬, CM은 실용음악, 커머셜 뮤직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11살 이하의 학생들, 11살에서 14살의 학생들, 중학생 나이와는 다르게 여기서부터는 3곡이 됩니다. 그래서 3곡을 준비하셔서 녹화를 하셔서 2월 5일 전까지 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수수료도 다 지불을 하셔야지 등록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post high school 카테고리는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ge length of study랑 에이지 리밋을 보면은 공부를 한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 2년 안에 되어 있을 경우고, 그 다음에 만으로 22살이 넘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을 보통 일반적으로 일컫는 카테고리가 되겠고요. 3개의 컨트라스팅 다 3개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그리고 클래시컬은 이게 미국에서 주최하는 콩쿠르인 만큼 클래식에서 한 곡은 반드시 영미가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미가곡이 꼭 들어가야 됨을 꼭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에서 Only one selection may be chosen from the operetta or musical theater song literatur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페레타랑 여기 써 있는 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한국 뮤지컬이나 미국 뮤지컬 곡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유럽 뮤지컬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로컬라이징 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 곡을 원곡으로 부를 상황이 아니라면은 한국어로 부르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베카를 한국말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수입된 뮤지컬은 영어로 부르셔야 되고요. 독일에서 수입된 뮤지컬은 독일어로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리지널 랭귀지로 부르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창작 뮤지컬, 한국 뮤지컬 곡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작곡된 곡을 영어로 부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실용음악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룰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3곡 중에서 3개 대조되는 곡 중에서 딱 한 곡만 본인이 자작곡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작곡한 곡인데 이 곡으로 콩쿠르를 나가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딱 한 곡만, 이 3곡 중에서 딱 한 곡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딱 한 곡만, 이 3곡 중에서 한 곡만 본인이 직접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곡은 본인이 직접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나머지 2곡은 MR과 같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악기 연주자가 반주를 하는 동안에 본인이 노래를 해야 합니다. 3곡 전부 다 MR이거나 3곡 전부 다 뭐 라이브 밴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피아니스트와 아니면 어떤 기타리스트와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곡 중에서 딱 한 곡만 본인이 직접 반주가 가능하다는 점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중에서 실용음악 카테고리로 콩쿠르를 나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이 점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Upper Post High School 카테고리는 이제 석사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사 학생은 나이 제한이 만 25살입니다. 그래서 만 25살이 넘은 학생의 경우에는 석사 콩쿠르를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사 카테고리는 4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4곡의 대조가 되는 곡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여전히 4곡은 맞지만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곡은 반드시 영미가곡이어야 되고요. 한 곡은 반드시 아리아여야 합니다. 오페라 아리아여도 되고 오라토리오 아리아에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아리아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 언어는 나와야 합니다. 이태리어랑 독일어랑 영어, 이런 식으로 3개의 언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곡 한 곡은 반드시 영미 가곡이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용음악입니다. 실용음악 4곡은 다 여전히 대조되는 곡으로 골라주셔야 되고요. 2곡까지는 본인이 직접 자작곡한 곡을 부르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2곡까지는 본인이 직접 악기를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어드밴스드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석사 이상, 나이는 30살 이하,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년 이상이 된 사람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 30살이 넘으면은 참가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뮤지컬 여전히 4곡의 대조되는 곡을 골라주시면 되고, 클래시컬은 5개의 대조되는 곡, 그리고 한 곡은 영미가곡, 한 곡은 오페라 아리아여야 되고요. 한 곡은 오라토리오 아리아여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곡은 클래시컬 한 곡이면은 어떤 곡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3개 이상의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4개, 5개의 언어가 다 포함되어 있으면 더 좋지만 3개의 언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 상기시켜 드립니다. 실용음악도 5개의 대조되는 곡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곡까지는 본인의 자작곡을 허용을 하고요. 2곡까지는 본인이 직접 악기를 반주하면서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상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예비 라운드, 이제 선생님들께서 심사를 하실 때에 해당되는 정보는 제가 보내드린 PDF의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교사 등록 수수료, 그러니까 학생들을 등록을 하시는 것을 완료하고 나서 선생님 본인의 등록 수수료도 스스로 내셔야 되는데요. 25불이고, 그리고 만약에 학생을 내보내지만 심사를 이 기간 동안 하실 수가 없으시다 하는 경우에는 50불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 등록 수수료는 25불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카테고리별 학생이 25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나는 뮤지컬 콩쿨도 나오고 싶고 실용음악 콩쿨도 나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둘 다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테고리별로 25불씩을 꼭 지불을 해야 합니다. 9번째 페이지에서 모든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월 1일에 등록이 시작되면은 오디션 나우를 통해서 어떻게 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지 영상을 또 제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ingerwork@g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